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요일은 이제 350조 잭팟. 과연 어디서 350조 잭팟이 터졌는지. 그래서 머스크도 전 재산 올인을 하면서 모건 스탠리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블루 오션, 사실 이것만 얘기하면은 이제 뭐 어느 정도 그거구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기업 어떠한 기업인지 향후 보도록 하겠고요. 향후 10배는 최소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이 기업에 대해서 과연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야 돈을 벌 수 있을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개하고자 하니까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350조에 달한 잭팟이 무엇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 바로 이제 우리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머스크 씨를 두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인류 최초로 재산 3천억 달러가 넘어간다. 이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최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재산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351조 원을 넘어서는 것을 확인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 씨에 대해서 이 이슈가 굉장히 핫한데, 이러한 일론 머스크 씨가 최근에 이제 전 재산을 올인을 했던 게 있습니다. 다들 잘 알 거예요. 우리 바로 우주 여행이죠. 그래서 보면은 뭐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 올해 화성에다 올인한 일론 머스크 씨, 이제 마지막 부동산도 내놨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고 하면 화성 이주를 계획 중에 있고, 이 일론 머스크가 마지막으로 보이던 부동산까지 매물로 내놓으면서 이 지금 뭐합니까? 부동산이 아니죠. 화성, 우주 개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미쳤다라는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 돈을 가지지도 못했잖아. 저 사람들을 미쳤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이 있는 것을 투자할 만큼 확고한 신념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과거에 비슷한 예로 뭐가 있냐고 하면은, 지금 머스크 씨가 이렇게 전재산 투자했잖아요. 근데 과거에 또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한 분이 있어요. 또 그게 누구냐고 하면은 바로 이제 버핏이죠. 버핏. 워렌 버핏 같은 경우 과거에 리먼 사태 때 뭐 하느냐? 리먼 사태 때 이제 증시 폭락하고 모든 경제가 무너질 때 인생 최대 베팅 던집니다. 공포의 투자라 뭐 이런 거죠. 51조를 어디다 올인해버리느냐? 바로 이제 이 벌링턴 노던 센타페이라고 해서 이제 철도 회사에다가 지금 모든 재산을 갖다가 던져버려. 51조를 갖다가 던져버려. 얘네가 그것도 싸게 사오는 게 아니라 얘네가 주가에다가 30% 정도 달하는 프리미엄까지 얹어주면서 이 기업에 대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IT 반도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철도? 이건 미친놈이다. 워렌 버핏이 이제 나이를 먹더니 이제 진짜로 뭐 한다? 나이를 먹더니 이제 늙었구나. 이제 치매가 왔구나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워렌 버핏을 욕했습니다. 워렌 버핏을 욕했는데, 이 워렌 버핏의 그런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사실 다 알 거예요. 알 거지만 보고 갑시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자, 보면은 340억 달러에 달하는, 자, 이제 BNSF, 아까 그 철도회사입니다. 줄임, 약자. 그래서 인수는 버크셔 해서웨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 사건이죠. 그래서 얼마에 인수했다고요? 340억 달러에 인수했는데, 정확하게 340억, 아까 50조라 했죠? 이 51조에 달한 자금을 9년 만에 배당으로 받은 것만 51조를 회수하였고요. 인수 당시 10억 달러였던 영업이익도 10년 만에 5배가 올랐죠. 5배로 오르면서 기업 가치를 1250억 달러에 올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지금 워렌 버핏이 이제 코카콜라 말고도 또 워렌 버핏에게 부를 안 들었던 게 이런 거였다 생각해요. 정말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확실한 것에는 베팅을 한다. 우리 영화 타짜 보면 확실하지 않으면 뭐라 하더라? 확실하지 않으면 뭐 명대사 있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확실하지 않으면 뭐가 있습니다. 어쨌든 있어요. 어쨌든 확실하기 때문에 베팅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론 머스크 씨 역시 어디다 베팅을 했다. 일론 머스크 씨 같은 경우도 전 재산을 어디다 베팅해요? 화성에다 베팅했다. 화성에다가 이제 우주 산업에다가 머스크가 뭘 베팅한다? 전 재산을 올인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얼마다? 350조에 달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우주 산업에다가 뭐 합니까? 어마어마한 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주 산업을 무시할 수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머스크 씨가 예전에 했던 말이 뭐가 있었냐고 하면은 자 머스크 13년 전에 뭐라 합니까? 미래에 저렴한 전기차 타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말만 믿고 이 머스크 씨의 뭐 이러한 과거의 전기차 관련되는 이슈만 믿고 이 당시에 테슬라만 샀었어도 어떻게 됩니까? 이 당시에 테슬라만 샀었어도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어마어마한 상승폭을 진짜로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거죠. 100배인가요? 100배. 여기서 100배가 날라갔다는 거죠. 거의 이때 10달러쯤? 10달러쯤 놀다가 1110달러까지 거의 100배 이상 날라갔죠. 100배.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러한 사람의 인물의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테슬라를 샀다라고 하면은 뭐 했다고요? 지금 100배가 넘는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머스크 씨가 뭐 한다? 머스크가 우주 산업에다가 전 재산 올인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에 테슬라를 놓쳤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머스크가 올인하는 저러한 기업에다가 저러한 업황에다가 업종에다가 투자를 해볼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느냐? 놓고 봤을 때, 자 지금 이제 머스크가 계획하는 이 계획을 봅시다. 계획을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느냐? 자 머스크는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2026년 화성 이주 계획. 당장의 4년이죠. 4년. 사실 죽음으로 내모는 위험한 도전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게 바로 26년에 화성으로 이주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화성에다가 정말로 이제 우리가 화성에 안전하게 인간을 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 많은 대량의 인간, 많은 인원을 화성에 안전하게 보내느냐 마느냐. 그 성공과 실패만 사실 나와줘도 우리는 뭐예요? 거기에 대한 이 우주 산업에 대한 발전을 받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주가의 상승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기간을 4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4년 안에 뭐 한다? 4년 안에 이제 화성에 대한 어떠한 결과치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4년이라는 시간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 머스크 씨의 화성 이주 계획에 따른 이 투자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4년 왜 못 기다려? 막 정말 4년 뒤에 2026년 이게 4년이 아니죠. 5년이죠. 뭐 올해 대충 가서 4년 할게요. 2026년도에 이제 머스크 씨가 진짜 화성에다 딱 뭐 했어. 그러면 그때 그냥 진짜 테슬라처럼 뭐예요? 화성에 원래 계획은 뭐냐고 하면은 이제 적어도 50년 내로 그러니까 화성에 먼저 이제 그 안전하게 이제 이주할 수 있는 그런 걸 확인을 하고 이게 2026년도까지 그 다음에 50년까지 사람들을 하나하나 보내가지고 거기다 건물도 짓고 뭐 하고 하는 그게 계획입니다. 그게 계획. 근데 어쨌든 뭐합니까? 이거 필요 없이 화성에 이주가 된다. 화성에 안전하게 도착한다. 이것만 가져도 뭐 한다고 주가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상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길어봐야 4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뭐예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머스크의 스페이스 X는 테슬라를 뛰어넘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럼 아까 테슬라가 얼마? 테슬라가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떻게 전기차 하는 동안에 테슬라는 실제로 100배 넘게 올랐고요. 100배가 넘게 올랐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주선은 무슨 개뿔씨 우주 가서 뭐 화성 살기는 뭐 개뿔 화성 미친 소리 하고 있네 하는 동안에 정말로 지금부터 이게 막 여러분들이 잘 모았을 때 정말로 화성에 대한 게 진짜 미래같이 딱 터졌다. 그럼 테슬라를 뛰어넘으면 100배가 뭡니까? 1000배도 정말 상승할 수 있는 탄력이 나오지 않을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머스크 너무 많이 빨아제끼죠. 머스크는 스페이스X가 이제 우리 머스크 씨가 하는 이제 우주산업이죠. 스페이스X를 뭐 한다? 첫 1조 달러 부자 된다. 이제 350조가 아니라 1000조가 넘어가는 자금을 가지는 개인 부자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 X에 대한 거는 정말로 우리가 지금 이 우주 산업에 대한 이 스페이스 X에 대한 건 정말로 미래 가치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당장에 빠르게 가는 게 아니라 꾸역꾸역 가니까. 테슬라도 어떻게 갔어요? 테슬라도 지금 얘도 당장에 다이렉트가 아니라 이렇게 이때서부터 다이렉트였지. 결국에 꾸역 가다 훅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 훅의 시간을 스페이스X가 언제 가져올지 모르니까. 정말 빨라 2026년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싫은 것뿐이지 정말로 1000배 이상 넘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이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스페이스X 기업 가치가 120조 원. 기업 가치만.
여러분들 흔히 잘 아는 유니콘의 100배 헥토콘 기업이라고 하죠. 스페이스 X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기업입니다. 아니 기업이라기보다는 스페이스 X는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삼성전자를 월급 모아간다. 아이 차라리 스페이스 X 관련 우주산업 관련 수혜주를 모아가라 하고 싶어요. 실제로도 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느냐, 마지막 블루오션, 우리가 이제 전기차 과거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를 뭐 몇십 년 전에 돌아간다면 나 사고 싶어요 하잖아요. 전기차도 지금 뭐 살 수 있으면 사고 싶어요 뭐 하잖아요. 뭐 얘기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블루오션 우주 뭐라고, 마지막 블루오션 우주다. 그래서 뭐 관련 쪽이 나오긴 하는데 마지막 블루오션 인류 최후의 투자처, 정말로 미래 먹거리 사업의 마지막 우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아직 우주가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이거 우주 테마 탔을 때는 진짜 점상 릴리. 전기차가 여러분들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도 1000% 이상 간 게 많아요. 그럼 우주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는 아직도 시작 못했습니다. 근데 스페이스 X가 뭐라고요? 2026년도를 목표로 보고 있잖아. 이 2026년도에 이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뭐합니까? 날리기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가 산업 관련되어 있는 스페이스 X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사야만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대표적인 종목이 아마 이걸 것 같아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그래서 뭐 항공기 뭐 얘기하면서 뭐 보면은 여기도 보면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민간 우주 개발 업체 스페이스 X의 국내 납품 업체인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얘기하고 있죠. 국내 납품 업체. 그래서 사실 대표적인 종목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이런 종목은 좀 너무 흔하잖아. 실제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아까 했던 세트레가이, 비츠로 테크, 인텔리아 테크, 한양 디지텍, 뭐 AP 위성 이런 종목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자 지금 보면은 이제 비츠로 테크 사실 저점이라면 저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것도 뭐 저점이라고 하면 저점이겠지. 향후 이게 뭐 10만원가 있으면 지금 이 자리도 저점이겠지. 세트레가이 이 종목도 뭐 향후 정말 뭐 100만원 가 있고 50만원 가 있고 하면 저점이면 저점이겠죠. 근데 이제 인텔리아 테크 역시도 이 종목도 뭐 저점이겠지만 사실 차트만 봤을 때 저점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저는 이미 움직인 종목 말고 움직임을 가지고 올 종목을 찾고 싶어요. 그리고 더 크게 갈 종목을 찾고 싶은 거고, 여기에 있는 종목들은 다 뭐냐고 하면은 이제 스페이스 X와 관련돼 있는 이제 항공 부품 관련해 가지고 스페이스 X와 관련되어 있는 이 우주선 관련돼 있는 수혜주거든. 저는 이걸 말고 오늘 좀 다른 걸 설명드릴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스페이스 X에 관련되어 있는 미래 가치를 본다고 하면 얘네 같은 거 개별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주워 담아도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근데 저는 얘기했지만 제가 시황 방송을 하는 거는 이미 시장에 알려진 종목을 알려주기 위해서 시황 방송하면은 그거는 뭐 그게 무슨 시황 방송입니까? 아니라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걸 찾아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가 있냐고 하면은 이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머스크 씨의 계획을 봅시다. 자 머스크 씨 같은 경우는 계획이 이거예요. 인류의 화성 이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스페이스 X는 5월 미국 항공우주국 소속 우주비행사 2명을 태우는 이거 뭐 비행에 성공했죠? 그래서 스타쉽을 만들어서 100명의 인원과 화물을 화성에 보낸다는 건 계획이다. 이게 뭐냐고 하면은 이게 아까 얘기했던 26년까지 완성하는 거. 그럼 이게 사실 그 100명의 인원과 화물을 화성에 보낸다. 이게 성공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다이렉트 그냥 이 우주 그 항공 관련 종목들이 달리기 시작할 거고,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예요. 2050년도까지 100만 명을 화성에 이주시켰다는 계획이 우주 계획의 목표다. 그러니까 이게 50년부터가 아니라 그 26년 성공하면 이때부터 차근차근 보내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이거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머리를 굴릴 겁니다. 자 화성에 보내요. 그럼 이주를 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화성에 보내게 되면은 우주 항공 관련 주가 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비행기가 비행 산업이 뜬다고 해서 항공기 비행기 부품이 부품 관련주가 올라가냐고 이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교통은 한 번 만들면 끝이에요. 한 번만 끝은 아니지만 굉장히 오래 쓰지. 우리는 당연히 수요라고 하죠. 수요와 공급에 의한
공급에 의한 이 실질적인 실이익이 발생하고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수혜가 따라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봐보세요. 처음에는 정말로 우주 항공 관련되어 있는 이제 이 우주선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뜨겠죠. 주가 날라가겠죠. 그러면 비행기 우주선을 몇 대 만들어. 그럼 끝. 이 몇 대 가지고 다 옮기겠죠. 100만 명이라고 했죠? 100만 명? 뭐 한 대 뭐 100명을 태울 수 있다. 뭐 한 대 뭐 여기 100명에서 100명 태울 수 있다. 그럼 이거 한 대 가지고서 뭐 계속 반복할 수도 있는 거고 10대 가지고서 반복할 수도 있는 거고 100대 가지고서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끝. 이게 지속적인 수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항공 관련주는 뜨겠지만 우리가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걸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단발성 생각해요. 단발성. 자, 아까 얘기했던 대표적인 종목 얘들 뭐예요? 얘들은 항공기 부품입니다. 그럼 항공기 부품은 단발성이라고 봐야 돼요. 이라고. 우리가 지금 이제 선박 같은 경우도 그때 수주가 들어온다. 그럼 그때마다 찔끔은 끝이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얘네 같은 경우는 단발성으로 이제 시세를 주고 끝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 뭐가 있냐고 하면 이거예요. 이제 머스크가 진행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화성에 이주시키는 계획과 함께 화성에서 이주하려면 살아야겠죠. 살기 위한 계획. 여기에다 좀 초점을 둬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화성에서 뭐 산다. 이거는 정말로 너무 멀리 나간 이야기 같기도 하고 여기 뭐 화성에 집 짓는 거 내가 뭐 어떻게 이거 관련주 찾겠어요? 못 찾아. 자, 화성에 이주해서 살 건데 화성에 이제 뭐 살려면 건축물을 줘야 되는데 우주 건축물 관련 수혜주 내가 어떻게 찾습니까? 나는 지금 우주에 가본 적도 살면서 못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이제 들어가 봤더니 뭐가 있냐고 하면은 바로 이거죠. 뭐냐고 하면 이제 머스크가 또 투자하는 게 뭡니까? 스타링크에 34조 원 투자한다. 스타링크라는 건요. 스페이스 X를 기반으로 한 스타링크는 지구 저궤도의 소형 통신 위성 1만 2천 개를 띄워 전 세계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스페이스 X가 우주로 나아가는 거라고 하면은 스페이스 X를 통한 우주에서 뭐 합니까?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뭐 한다? 초고속 인터넷. 여러분들 5G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위성 통신. 보면은 뭐예요? 일론 머스크의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 X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뭐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위성 인터넷 사업 프로젝트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스페이스 X를 통한 뭡니까? 스페이스 X에 탈코 뭐 로켓 안에 인터넷 위성을 뭐한다? 여기다가 이제 갖다 박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툭툭툭툭 해가지고 전 세계의 위성이 연결되는 인공위성 스타링크 프로젝트. 우주 개발 업체 스페이스 X가 오는 2020년까지 뭐 1만 소형 위성 지구 저궤도 뭐 두두둑 한다. 그래서 그러면은 보면은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스페이스 X가 성장한다. 그러면은 사실 스페이스 X의 궁극적인 목표는 화성에 이주하는 거예요. 근데 당장의 화성 이주까지는 너무 먼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 관련주를 찾기도 어려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당장 스페이스 X를 통한 이 수요, 이 우주선 부품 공급 이런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뭐 연필 팔듯이, 옷 팔듯이, 뭐 식음료 팔듯이 우주선을 수천만 개 만들 게 아니잖아. 정말로 뭐 각 국에 하나씩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각 국에 뭐 해봐야 몇 개 만들겠어요. 우리나라가 뭐 이게 아니면 정말로 이 미국이나 이런 큰 나라에만 한두 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하는 이 부품 자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보자고요? 스페이스 X의 다음 목표가 뭐다? 다음 목표가 아니라 스페이스 기반으로 하는 또 하나의 목표가 뭐다? 바로 이제 위성통신. 스타링크라는 위성통신. 자, 아까 얘기했던 뭐라고요? 이제 34조 원의 투자. 머스크도 뭐 얘기하는 뭐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최근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1년 내 스타링크 가입자 50만 명 확보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위성통신에 관련되어 있는 이 가입자가 늘어나는 만큼 위성통신 역시도 정말로 수요가 엄청나고 수요가 엄청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무시하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봅시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뭐 한다고요? 우주 산업에다 몰빵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정리. 자, 1. 일론 머스크. 우주산업. 마지막 블루오션 우주산업의 인생 전재산 몰빵 했습니다. 자, 스페이스 X라는 걸 통해서 X를 통해서 인류 화성으로 인한 뭐예요? 화성 이주 계획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럼 자, 문제 봐봐요. 지금까지 이제 스페이스 X라는 이 X를 통해서 화성 이주 계획에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뭐예요? 기존 부품주들은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아이폰이 엄청 잘 팔리면 아이폰 부품주가 올라왔다 그런 것처럼 실적에 대한 기대가 따라와야 되는데 이 항공기, 우주선을 만드는 개수는 제한적이다. 무한적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주들의 이 실적 역시도 상승 탄력에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걸 보자. 뭘 보자. 이 스페이스 X를 통한 다른 사업을 봤더니 뭐다? 역시나 같이 몰빵하고 있는 게 우주 산업에 대한 핵심. 우주에 이게 사실 우리나라 그 위성통신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통신망을 연결한 것 같지만 우리나라 통신망 연결 플러스 뭐가 돼요? 우주에서 정말 화성 이주를 한다면 화성에서도 그 인공위성을 통해서 통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우리나라 전 세계적인 위성 통신이 아니라 정말 화성 이런 데서도 하는 위성 통신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다? 우주함에 대한 스타링크. 인공위성을 통한 통신 사업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땐 당장에 사실 이 통신 사업 여기가 당장에 이거는 사실 화성 이주는 약간은 뭐예요? 비현실적이라고 하지만 나는 비현실적이라 생각해. 사실 내가 살아있기 전에 저걸 볼 수 있을까 싶지만 머스크 씨가 하겠다니까 할 수도 있지. 하지만 이 위성 통신 사업은 이 화성 이주보다는 더 빠르고 더 수요나 이런 것들도 더 많을 수밖에 없고. 왜? 방금 당장에 이것만 봐도 뭐예요? 당장에 이것만 봐도 스타링크 가입자 50만 명 확보했으니까 빠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땐 굉장히 빠른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위성 통신, 이 스타링크 관련된 수혜주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 스타링크 관련된 종목도 찾아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또 개소리예요. 왜? 스타링크 관련된 종목 찾아보면은 결국에 스페이스 X 기반이기 때문에 또 얘네밖에 안 나와요. 진짜 얘네밖에 안 나옵니다. 저도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을 이 한 문장 요즘 얘기하죠. 요즘 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없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종목이 수혜를 받았는지 찾기 위해서 저한테 필요한 한 문장이 있어요. 딱 한 문장. 그 사업을 했냐 안 했냐. 그 한 문장을 찾기 위해서 관련된 뉴스를 다 뒤져야 돼요. 그래서 찾았어요. 어떤 종목을 찾았냐고 하면은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켰던 종목입니다. 제노코라는 종목. 제노코라는 종목이 이거 연봉 월봉상 봤을 때 이쁠 거예요. 제노코도 여러분들 과거에 여기서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당시에도 여기서 아마 분할 매수를 진행하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했던 것 같은데 이 제노코라는 종목이 월봉상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한 7만원, 한 6만 5천 원대만 이쁘게 뚫어내줘도 충분히 상승 타격을 제대로 가져갈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제노코라는 종목에 대한 이거죠. 자, 보면은 제노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주 개발 확대에 따른 수주 증가. 근데 뭐라 돼 있어요? 제노코는 위성 통신 및 항공전자 전문기업. 아까 얘기했던 통신이에요. 통신. 우리 5G 통신 관련해서도 종목들 수백 % 날라갔었죠. 그래서 차세대 소형 중형 위성 필수 기술 확보했고, 뭡니까? 얘는 아까 했던 위성 통신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예요. 근데 위성 통신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면 우리나라에서만 수혜를 받으면 사실 안 돼. 어디서 수혜 받아야 되냐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스페이스 X, 스타링크를 통한 수혜가 있을 수 있냐를 봐야 되는데, 이 한 문장을 제가 겨우 찾았죠. 어디서 찾았냐? 자, 현재 회사는 우주항공을 중심으로 통신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통신이기 때문에 스타링크, 아까 얘기했던 이 위성통신과 굉장히 큰 관련성이 있고, 이러한 제노코의 기술은 실전에 적용되면 나오고, 이건 사실 무시가 되고요. 이게 중요하죠. 이와 더불어 지상 운용국 부분에서도 제노코는 역량을 드러낸 바 있다. 여기 나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항공 기업인 스페이스 X에서 발사한 독자 위성과 뭐한다? 통신하는 지상 운용국 개발을 맡은 일이다. 여러분들 끝. 스페이스 X가 아까 뭐예요?
스페이스X가 이제 이렇게 딱 띄워져가지고 여기서 이제 스타링크 여기 보이죠? 인공위성 약 12,000개가 이렇게 우리 지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구 밑에서 뭐 한다고 이렇게 위성을 딱 쏘아 보내면은 그 밑에서 뭐 한다고요? 제노코가 뭐 했다? 제노코가 뭐 합니까? 통신하는 독자 위성과 통신하는 지상 응용국 개발을 맡았다. 이 한 문장 때문에 제노코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제노코는 스페이스 이 방송을 누가 몇 번 볼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나중에 여러분들 정말 이 종목은 내가 봤을 때 차트만 봐도 여러분들이 진짜 한 4만 원까지 어차피 우주 산업은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월급 모아간다는 개념으로 4만 원까지 빠질 때마다 산다는 게 그냥 빠질 때마다 사세요. 한 4만 원까지도 빠질 수 있어. 왜냐?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쨌든 차트는 4만 5천 안 깨면 이뻐. 근데 어쨌든 뭐예요? 항공주가 아니죠. 우주 산업은 향후 4년은 봐야 되는 업종이에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라고요? 머스크가 2026년도를 최소 찍었으니까. 뭐 그 사이에 계속 이슈가 나오면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제노코라는 종목은 정말 여러분들 나중에 한 4, 5년 뒤에 제가 계속 이 유튜브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 성지순례 한번 해주세요. 성지순례 한번 해주세요. 이 한 문장이 나중에 엄청 큰 힘이 될 겁니다. 어떤 힘이 되느냐? 스페이스 X에서 발사한 독자 위성과 통신하는 지상 운용국 개발을 맡은 일이다. 이거는 진짜 아무도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이거 찾으려고 제노코 관련되어 있는 뉴스를 다 뒤졌고요. 위성통신 관련되어 있는 뉴스 해가지고 위성통신에서 무조건 살 수 없잖아요. 스페이스 X와 엮여야 되니까 스페이스 X와 엮일 수 있는 걸 찾기 위해서 뉴스를 다 뒤졌고요. 오늘 아침 12시부터 점심 12시부터 지금 영상을 찍는 시간이 이제 5시 6시입니다. 진짜 4시간 넘게 사실 이거 자료 준비하는 거는 금방금방 해요. 근데 이런 종목에 대한 이슈 찾는 게 제일 오래 걸려요. 정말 4시간 넘게 뒤에서 겨우 찾은 한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중에 성지순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국내 최대 수혜주. 사실 스페이스X, 이 스타링크 이런 건 아직 상장이 안 돼 있거든요. 상장한다고 하긴 했지만 최대 수혜주는 제노코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웅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